자, 머신러닝 포 키즈로 만드는 프로젝트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진행해야 될 이제 몇 가지 내용들, 교재에 있는 것들 좀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건지를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텍스트 분류 쪽입니다. 텍스트 분류라는 얘기는 개요로 보면은 텍스트로 기술된 내 행동이 착한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를 구별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말을 했을 때 어떤 글을 썼을 때요. 정확하게는 말이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텍스트입니다. 글을 썼을 때 글로 기술된 행동이 착한 건지 나쁜 건지 이거를 구분해 보겠다는 얘기죠. 이곳이 뭐 착한 행동이냐 나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 사용해서 이제 만드는 책에 있는 그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보겠다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요거죠. 텍스트 평이 좋은지 나쁜지 요거 평가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평인지 아닌지 이제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드라마에 대한 평가. 여러분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뭐 서평은 아니고 영화평이나 뭐 이런 평가를 적죠. 자, 여기 평가에다가 이를테면은 적힌 글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딱 정확하게 딱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야, 내가 본 이를테면은 최고의 영화다.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거는 내가 본 최고의 영화다. 여러분들이 딱 읽는 순간 이거는 좋은 평이죠. 예, 좋은 평가예요. 자, 그런데 좀 제가 좀 나쁜 말을 쓰겠습니다. 대체 감독은 영화를 보기나 한 거냐? 예, 만약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해보죠. 대체 감독은 영화를 보긴 한 거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좋다는 얘기인가요? 나쁘다는 얘기인가요? 이 말 자체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말의 보기 그 뉘앙스는 확실히 안 좋은 쪽으로 된 거겠죠. 즉 이런 글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글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영화평에 있어서 긍정평가인지, 파지티브인지, 혹은 부정평가인지, 네가티브인지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인공지능, 그 텍스트 분류가 되겠습니다. 텍스트 분류. 그래서 어떤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들어왔을 때 그 글들을 읽고 그 글들 속에 담겨져 있는 감정들, 글들 속에 담겨져 있는 평들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머신러닝이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글을 두 개를 써놓긴 했지만은 이제 이렇게 짧게 쓰는 글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길게 쓰는 글들도 있겠죠. 굉장히 길게 쓰는 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읽고 역시 얘도 긍정평가냐 부정평가냐 이렇게 지금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미 되어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텍스트를 이 안에다 집어넣어주면 얘가 긍정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해주는 거죠. 조금 더 평가를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긍정평가일 확률이 몇 %인지 부정평가일 확률이 몇 %인지를 나눠서 평가를 해줘요. 즉 새로운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는 긍정일 확률이 뭐 59%다. 얘는 부정일 확률이 41%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합쳐서 100%가 되는 그런 숫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사용해서 얘는 긍정일 거야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59%라는 이 숫자를 사용을 해서 긍정평가일 확률이 99%다. 부정평가일 확률이 1%다. 이러면은 좀 판단하기 편하겠지만 50%대에 근접한 것들이 많다 그러면 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만들어 볼 때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그리고 세 번째 경우도 좀 넣어줄 거예요. 첫 번째는 긍정, 두 번째는 부정, 세 번째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일정 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얘가 이를테면은
이를테면은 얘가 51%, 긍정평가 51%, 부정평가 49%. 그러면은 얘를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으니까 얘는 무조건 진리야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자, 세상에 100명 중에 51명이 찬성한 거고 49명은 반대했어요. 자, 그런데 얘를 어느 순간 여기 있는 한 명이 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마음 바꿀래.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50대 50이 되는 거잖아요. 한 명 때문에. 한 명이 더 가면은 얘가 바뀌는 거고. 이건 조금 애매하죠. 요 정도의 수치로는 51%를 긍정을 보냈다라고 해서 이 경우가 진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퍼센트를 좀 따져가지고 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었을 때만 긍정으로 하고, 아니면 세 번째 잘 모르겠다, 판단을 유보하겠다라는 요런 메시지가 나오도록 요렇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는 IBM 왓슨 API가 필요해요. API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진짜 정확하게는 API가 모두 다 필요해요. 모든 게 다 IBM 왓슨의 API를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텍스트 같은 경우는 개인 API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내 계정을 IBM 클라우드에 가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계정에는 이제 신용카드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신용카드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카드 번호를 사용해서 내 개인 API를 만든 다음에 이 API를 사용해서 이 텍스트 분류를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텍스트 분류 같은 경우는 다른 이미지 분류나 소리 분류 같은 것들에 비해서는 훨씬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좀 간단합니다.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다, 즉 키보드를 쳐가지고 넣을 수 있잖아요. 정보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IBM 쪽에서도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무료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이걸 마치 기업에서 사용하듯이 이렇게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IBM 쪽에서도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닌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좀 헌신을 하겠지만, 이런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지만, 이게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기업의 운영에도 좀 문제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IBM 왓슨 API를 사용하기 위한 개인 신용카드가 등록이 돼야만 사용을 하게,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란 얘기예요. 행동을 말해보세요. 착한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사용해서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키보드를 사용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입력된 행동의 인식 정확도가 50 이상이면 착한 행동이다. 인식 행석도 50 이상이면, 그리고 레이블 배도로 인식되면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식 정확도가 50 미만이면 그러면은 인식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얘를 다시 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는 여기까지가 머신러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딱 주게 되면은 이 메시지에 따라서 레이블 굿으로 인식이 되면은 착한 행동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그리고 이건 프로그램에 넣는 거죠. 레이블 배드로 인식이 되면 나쁜 행동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을 해 놓는 거고, 이 단계에서 들어온 텍스트를 머신러닝에 집어넣어 가지고 얘가 레이블이 굿인지 레이블이 배드인지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 요 부분이 이제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쪽에 있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런 코드들은 우리가 이전 단계에서 스크래치를 사용해서 간단히 프로그램 하는 방법들을 익혔죠. 여러분들 그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존에 프로그램 하는 것을 익혔던 바로 그 자리에다가 요 사이에 판단하는 바로 요 부분
보통은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었냐 그러면은 if 조건문을 줘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if라는 조건문을 줘가지고 얘가 들어온 행동이 이를테면은 굳이 예전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if 첫 번째 조건으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착한 행동. 그리고 어떤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2번 나쁜 행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프로그램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대신에 요 프로그램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머신러닝 엔진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기존에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쭉 집어넣어 가지고 얘가 if문을 대신 할 수 있게 그렇게 넣겠다는 얘기예요. 대신해서 집어넣어서 결론은 1번 혹은 2번으로 가서 1번이면은 이쪽으로 2번이면은 이쪽으로 가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요게 이제 텍스트 분류에 이제 처리가 되는 그 내용이 될 거고요. 자, 이미지 분류도 이제 고양이와 개 이미지를 분류하는 거, 혹은 웃는 얼굴, 슬픈 얼굴을 구분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간단하게는 지금 제가 지금 두 가지만 했죠. 고양이와 개.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웃는 얼굴, 슬픈 얼굴. 우리가 손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할 건데 꼭 두 개만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 머신러닝 포 키즈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모델의 개수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들이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분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개나 고양이나 이를테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쉽게 보기는 어렵겠군요. 말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사람 제일 많이 볼 수 있겠죠. 사람이라든지 뭐 비행기 사진 이런 것들을 쭉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와 고양이 꼭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분류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7개네요. 요거를 10개를 만들 수도 있고 20개를 만들 수도 있고 100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사진이 하나 들어갔을 때 머신러닝에 다시 머신러닝 엔진을 만든 다음에 요런 데이터들을 쭉 집어넣어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키면은 자, 처음에 개 사진을 집어넣어 주면서 얘는 머신러닝에 넣어주면은 얘가 자 1번부터 7번까지 분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1번 개일 확률 뭐 12%, 뭐 고양이일 확률 13%, 뭐 말일 확률 뭐 7%, 여기 5%, 여기는 13%뭐 이런 식으로 쭉 7개에 대해서 이게 좀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새로운 사진 집어넣어주고 얘는 이제 개야, 얘는 다른 사진 넣어주면서 얘는 고양이야 이렇게 해주면서 얘는 고양인데 13%밖에 안 나와서 그럼 다시 얘가 높아지도록 이제 여러 번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개의 사진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좀 높아지겠죠. 다른 것들은 이를테면은 뭐 2%, 1%, 1%, 2%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를테면은 뭐 62%, 63%뭐 이렇게 되면은 개의 사진을 집어넣었을 때 개일 확률이 63%, 나머지는 2%, 1%, 1%, 2%, 5%뭐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머신러닝 요 엔진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학습이 된 것에다가 자 이렇게 학습이 잘 됐으면은 학습이 잘 된 거에다가 이제 새로운 사진을 학습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진을 넣어주는 거죠. 요 사진은 위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개의 사진을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다시 7개에 대해서 퍼센트 값을 이렇게 쭉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개일 확률이 49%다. 고양이일 확률이 뭐 12다. 뭐 말일 확률이 뭐 5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그러면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채택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들어온 사진은 개일 겁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나타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미지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미지 분류 모델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개의 이미지를 분류를 한다든지 웃는 얼굴하고 슬픈 얼굴을 구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다뤘죠. CNN을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는 우리가 CNN 하면서 뭐 이런 게 있었죠. 필터가 있고 반복 차원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실제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사진하고 필터가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도를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유사도를 검사하는 방법. 이를테면은 제 사진에 이제 동그라미가 있어요. 필터에는 세모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와 세모가 얼마나 유사한지 이걸 비교를 하겠다는 거죠. 혹은 이렇게 필터하고 사진이 지금 뭐 크기가 똑같지 않았는데 사실은 필터 크기는 훨씬 더 작게 만들어집니다. 훨씬 더 작게 만들어지니까 얘는 요만한 필터고 사진은 이만한 사진이고 그랬을 때 필터는 이를테면은 이렇게 기역자가 있는 거라고 해보죠. 요런 필터가 있고요. 이 사진에는 뭐 할까요? 이렇게 문을 그려보겠습니다. 문을 그려보죠. 그러면 이 문에는 요 기역자로 되어 있는 필터가 얼마나 들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찾아봤더니 이런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저 부분, 요 부분이 지금 빨간색으로 찾아낸 요 필터의 내용이 요 사진 속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를 사용을 하는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되죠.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얼마나 이제 필터의 특징하고 사진의 특징들이 같은지를 보고 이런 필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찾아내서 이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이런 모델이 이미지 분류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주로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 좀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 분류를 할 때 내부적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CNN이 사용이 되지만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스크래치와 머신러닝 포 키즈에서는 CNN이라는 말을 우리한테 굳이 사용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좀 알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좀 알아두는 거고요. 자, 사진을 우리가 좀 집어넣어 가지고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우리가 할 때는 손으로 직접 그려서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진을 직접 저장을 해가지고 얘를 사용을 해본다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구글 웹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을 해서 이미지 검색을 하면 이미지가 쭉 나오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컴퓨터에서 돌리고자 할 때는 이제 가능한 한 그냥 오픈되어 있는 누구나 사용해도 상관없는 그런 이미지들을 주로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를 바로 클릭을 해서 즉 파일의 크기가 큰 파일을 저장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파일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가 돼서 저장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제가 한번 고양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고양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고양이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고양이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은 실제로 여기 사진의 크기가 나오죠. 아래쪽에 이 사진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 사진의 크기가 되는 거를 다 그냥 사용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화면에 나와 있는 정도는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한번 여기다가 여러분들 요거 사진을 제가
고양이 픽사베이라고 좀 같이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럼 픽사베이라는 요 키워드와 고양이가 같이 들어있는 사진을 찾을 거니까 픽사베이.com이라는 요 사이트 안에서 고양이라는 사진을 찾을 거예요. 픽사베이는 무료 사진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라이센스가 없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주로 있으니까 여기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이렇게 해서 픽사베이 안에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끌고 와서 가져다 놓으시면은,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이 사진의 크기는 보시면은 276 곱하기 128, 182 이렇게 되네요. 이름만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진들 하나씩 가져다가 놓고, 얘도 보면은 275 곱하기 183.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가져다가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사진의 크기들도 여기 보면 5KB, 6KB에서 굉장히 사진 크기를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은 작은 사이즈로 저장이 됩니다. 작은 사이즈로. 큰 사이즈가 아니라, 원래 사진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했던 요거죠. 얘도 실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픽사베이에서 요 정도 크기예요. 그래서 이 크기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하거나, 혹은 여기 왼쪽에 보면 무료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크기가 640, 1280, 1920, 6016 곱하기 4016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일 큰 크기로도 할 수 있고 제일 작은 크기로도 할 수 있는데, 640 곱하기 427보다도 얘는 더 작죠. 네. 그래서 이 크기는 275 곱하기 183, 4.7KB, 굉장히 작은 크기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분류를 하려고 할 때는 이 크기도 절대로 작은 크기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크기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크기가 절대로 작은 크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275 곱하기 183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275 곱하기 183은 이게 가로로 275개의 픽셀이 있다는 얘기고요. 세로로 183개의 픽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픽셀 수로만 계산을 해도 5만 개가 넘죠. 5만 개의 픽셀이 되는 거고요. 즉 점수로 계산했을 때 5만 325개의 점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저만큼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저 사진 같은 경우는 RGB로 되어 있습니다. 컬러 사진이죠. 컬러 사진이니까 R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 G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 B에 대한 게, 즉 RGB 레드, G 그린, B 블루, 즉 빛의 삼원색에 대한 정보가 3개의 비트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벌써 15만 975개의 정보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즉 가로 275, 세로 183 곱하기 하나의 픽셀당 레드 정보, 그린 정보, 블루 정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15만 975개의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사진 하나 할 때마다 요 작은 사진 할 때마다 15만 개의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네. 15만 개의 데이터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진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개는 100개, 200개가 아니라 10,000개, 20,000개, 10만 개 이런 거죠. 이런 정도의 10만 개의 사진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컴퓨터가 해야 될 일들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미지 크기를 크게 하는 게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은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에서 더 커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학습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 데이터들은 가로 세로 크기가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이제 숫자 같은 거 엠리스트 같은 경우만 해도 가로 세로가 28 곱하기 28이에요. 28 곱하기 28. 네. 흑백으로 집어넣었으니까 그냥 1비트짜리. 1비트가 아니라 이제 그 색깔 정보는 하나의 바이트에 담기게 이렇게 만들어 놓죠. 네, 그렇게만 하더라도 좀 할만한데 이렇게 275 곱하기 183 곱하기 3 이 정도 돼서 15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간다 그러면 생각보다 좀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요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다 다운을 받은 다음에 한꺼번에 또 이제 그래픽 프로그램 사용해서 이제 이미지 크기를 줄이는 거는 또 쉽지 않겠죠. 또 일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 검색 엔진 사용해서 이제 사진들을 다운을 받은 다음에 요 다운을 받을 때 방금 얘기했던 이런 방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크기로 다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크기로 다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저장을 하시는 게 훨씬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이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숫자 숫자 분류하는 거는요. 필요한 정보가 들어오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학생의 전 과목 성적을 넣었을 때 어떤 과목을 전공으로 하는 게 좋을지를 판단을 해주는 자, 이런 거죠. 자, 대학을 가고 싶어요. 대학이 어떤 전공을 하는 게 좋을까? 내 성적을 사용을 해서 자, 보통 우리가 뭐 수능 성적을 사용해서 대학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 학과별 그 과목별 그 점수보다는 전체 합계를 사용해서 커트라인을 찾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찾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어떤 과목을 전공을 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전 과목의 성적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통합 성적이 아니라 수학 몇 점, 영어 몇 점, 뭐 생물 몇 점, 뭐 이제 물리 몇 점, 그리고 사회 몇 점, 역사 몇 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1학기, 2학기, 2학년 때 1학기, 2학기, 3학년 때 1학기, 2학기 각각의 성적들을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전공을 하는 게 좋을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 관련된 것들을 쭉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를테면은 대표적인 게 이런 거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성적 얼마, 두 번째 성적 얼마, 세 번째 성적 얼마,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영어 성적, 여섯 번째 거 수학 성적, 일곱 번째 거 물리 성적 이렇게 쭉 집어넣어 주게 되면 요게 인풋이에요. 요 인풋. 자, 그러면은 이제 머신러닝에 요 7개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1번 영문과, 2번 뭐 수학과, 3번 이제 물리과, 4번 뭐 컴퓨터공학과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중에 어떤 쪽으로 가게 될 건지 퍼센트지를 찾아가지고 뭐 1번에 뭐 9%, 2번에 12%, 3번에 뭐 24%, 얘는 5%, 뭐 0.1%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보내주게 되면 가장 높은 걸 찾아서 얘를 전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것들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들 들어오는 것도 숫자고 나가는 것도 뭐 1, 2, 3, 4, 5 여기는 뭐 영문과 뭐 물리과 수학과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컴퓨터 입장에서는 1번하고 2번이 차이가 없어요. 얘가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1번이 영문과 여기는 수학과 뭐 물리과 이렇게 해놓았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얘가 영문과든지 불문과든지 이게 수학이고 이게 물리든지 이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얘는 1번으로 구분할 거냐 2번으로 구분할 거냐 3번으로 구분할 거냐 이런 식으로만 지금 처리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 1번 2번이 서로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럴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언제 만들어지냐 그러면 학습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학습. 자, 얘는 우리가 지금 실제 사용하는 단계라 그러면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학습이 필요하다 그랬죠. 학습. 자, 학습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죠? 미리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A라는 학생이 뭐 7개의 성적을 쭉 집어넣어 가지고 얘가 이제
얘가 이를테면은 이제 B, 이제 결과죠. B라고 하지 말고 요 7개 성적을 들어가서 얘가 어느 학과에 들어갔을 때 만족했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얘는 물리학과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만족했다. B라는 학생의 7개 성적을 집어넣어 가지고 얘는 뭐 영문과에 들어갔을 때 만족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물리과를 1번으로, 영문과를 2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물리과, 2번 영문과, 3번 뭐 수학과, 4번 뭐. 그래서 여기서 1번은 물리과, 2번은 영문과 이렇게 학습 단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계속해서 1번으로 여기서 1번의 퍼센트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머신러닝 입장에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가 물리과든 영문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1번에 분류가 될 확률이 몇 퍼센트냐 이건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그 1번이 되는 거고, 요 1번이라는 얘기는 바깥쪽에 인덱스로, 바깥쪽에 1번은 물리과다, 2번은 영문과다. 자, 이것도 그냥 물리과로 좀 해놓겠습니다. 2번은 영문과 이렇게 좀 해놓죠. 3번은 수학과 이런 식으로 좀 별도로 인덱스를 밖에다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서 처리되는 건 다 숫자로만 처리가 됩니다. 숫자로만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과목 성적을 넣었을 때 어떤 과목을 전공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걸 판단해주는 이런 분류들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간단하게는 나이와 성별에 따른 음식 취향을 판단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몇이냐, 뭐 10대냐, 20대냐, 30대냐, 요거하고 성별은 뭐 남자냐, 여자냐, 이걸 집어 넣어 가지고 10대의 남자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 뭐냐, 뭐 피자다. 자, 20대의 여자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 뭐냐, 검사 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스파게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칭을 시키는데 요거를 우리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if 나이가 뭐 10세 이상 20세 미만인 경우에, 그리고 다시 if 남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1번 전통적인 방법인 거죠. 2번 그게 아니라 요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 나이와 성별에 따른 음식 취향 데이터들 쭉 모아가지고 자 머신러닝 모델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새로운 사람의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숫자 분류까지 우리가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 분류 하나 더 있는데요. 소리 분류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 특징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제 음성 인식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음성 인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음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징 자체를 이제 다루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나 뭐 사진이나 이런데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자 나는 학교에 이런 식으로 할 때 학이라는 게 이제 요 정도에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나는이 아니라 난 이렇게 합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사용해서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굳이 따진다 그러면 FFT 같은 걸 써요.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인데 퓨리에 트랜스폼 등을 써서 얘를 일반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요 상태가 아니라 얘를 주파수 변화를 한 다음에 요 주파수를 사용해서 요 안에 들어있는 주파수들을 각각 다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 가지고 얘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 히읗,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 앞부분이 히읗이 들어갈 거고 요 가운데가 아가 들어갈 거고 길게 하다가 끝부분에 이렇게 종성모음 기획으로 끝나는 요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걸 주파수 분석을 해가지고 이 각각의 음절들을 찾고요. 요런 작업들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음성인식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요런 것들을 다 그냥 IBM에서 IBM 왓슨에서 다 처리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IBM 왓슨에서 처리하기 전에 미리 머신러닝 포 키즈에서 음성을 듣고 얘를 주파수 변환 FFT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나온 특징들을 IBM 왓슨 쪽에다 집어넣어주면 얘가 그걸 사용해서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이 어떤 건지를 찾아주는 거죠. 찾아줍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어떤 소리를 집어넣었더니 위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래쪽 말하는 거, 오른쪽 말하는 거, 왼쪽 말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위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말하고, 아래쪽을 말하고, 오른쪽을 말하고, 왼쪽을 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길이도 좀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위쪽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100번, 1000번 말할 때마다 항상 똑같이 발음하는 건 아니죠. 약간씩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톤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특징들을 컴퓨터가 찾아준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특징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말을 딱 했을 때 이게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찾아주는 거죠. 찾아주는 거야. 위쪽일 확률 이를테면은 90%, 아래쪽일 확률 여기는 1%, 오른쪽일 확률 0.5%, 왼쪽일 확률 여기는 이를테면은 8.5%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100%가 되는데 가장 높이 발음한 쪽을 우리가 채택을 하는 거죠. 머신러닝 쪽에서. 그래서 방금 당신이 말한 건 위쪽이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는 자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if 다음에 1이면 어떻게 해라. 2면은 어떻게 해라. 요거는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 영역인 거죠. 그래서 자, 방향을 지시해 주세요 라고 고양이가 얘기를 했을 때 위쪽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이렇게 가게 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영역이에요. 자, 오른쪽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건 이 프로그램의 영역인 거죠. 여기서 내가 말한 소리가 첫 번째 부류인지 두 번째 부류인지 세 번째 카테고리인지 네 번째 카테고리인지를 분류해 주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소리 분류를 하는 머신러닝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머신러닝 포 키즈에서 사용되는 이제 네 가지 크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쭉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모델 구성 방법 간단히 보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수집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 놔야 되죠. 외부에서 가지고 오든지 내가 직접 만들든지. 이제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 단계가 있고요. 데이터가 수집이 됐으면은 머신러닝 모델을 하나를 만들고, 머신러닝 모델 만드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만들지는 않을 거고 이미 머신러닝 포 키즈에서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는 그 엔진을 그냥 쓸 거예요. 이 엔진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은 원형이 있고 프로토타입이 있는데 이 프로토타입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엔진이 어느 곳에 적합화되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자동차 엔진, 비행기 엔진, 보트 엔진, 잠수함 엔진처럼 미리 처음부터 그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 엔진은 아니에요. 머신러닝 엔진은 그냥 어디에든지 사용될 수 있는 엔진으로 딱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죠. 일반 자동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혹은 레이싱카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혹은 비행기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혹은 잠수함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이 데이터로 학습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그 엔진은 하나의 모델, 우리가 원하는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는 모델, 혹은 잠수함에 사용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요.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고요. 학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스크래치에서 우리는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사용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과에서 배웠던 내용들 총정리하고 연습 문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머신러닝 포퀴즈는 학생들에게 머신러닝 시스템을 교육하고 다뤄보게 함으로써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게 한 도구입니다. 머신러닝 포퀴즈를 사용하면 텍스트, 이미지, 숫자, 소리 등을 분류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머신러닝 모델은 스크래치, 앱 인벤터, 파이썬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방법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등이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포퀴즈를 개발한 IBM의 개발자는 누구인가요? 데일 레인입니다. 머신러닝 포퀴즈가 이미지와 텍스트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IBM의 왓슨을 사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